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집중할 섹터 업종은요, 바로 고배당주인데요.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9월과 10월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정책에 대한 모멘텀 속에 고배당주의 시간이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네. 거기다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현 상황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결국은 배당이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배당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주주를 사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 회사가 주주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네. 배당금, 금을, 돈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 배당에 대해서 장려하면서 주주 가치를 좀 우대해달라라는 느낌 그리고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으뜸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요. 네. 여태까지 배당소득은 일정 금액을 넘게 될 경우에는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고소득자 그리고 고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일수록 오히려 세제 혜택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정부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넘어갈 경우에 분리과세, 즉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리과세하겠다라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을 했고요. 일단 세율은 아직까지 좀 이슈가 좀 있긴 한데 네. 2천만 원 이하에서는 14%,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에서는 20%, 그리고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야, 최고 세율이 35%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배당소득 분리과세 치고는 세율이 너무 높아. 네. 애시당초 정부에서 얘기했던 세율이 최고 세율이 25%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로 낮춰주면 안 되겠어? 라는 일단 시장의 얘기와 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이기 때문에 45%인 종합소득 최고세율과 비교하면 35%는 낮은 거야. 이 정도면은 충분할 거야. 뭐 그런 느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세율을 좀 낮춰달라. 네. 정부에서는 아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낮다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을 통해서 주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배당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해당 세율을 25%까지 인하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네.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구간에서 낮은 세율로 가져가게 되면 그 배당을 많이 받는 네. 어떻게 본다면 배당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낮게 내는, 즉 부자 감세 논란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45%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35%도 충분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세율에서 절충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종합소득 과세와 분리돼서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배당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거고,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결국은 배당 투자의 장기적인 효율화, 그리고 배당 투자를 통한 재테크, 그리고 배당 투자를 통한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세율이 조금만 낮았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하라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사실 최근에는 9월장도 그렇고요. 8월장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배당주보다는 그러한 섹터에 좀 수급이 그렇죠. 쏠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거 사례를 들여다보면 배당주, 그러니까 고배당주의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찬바람이 불 때 배당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12월 결산법인이었고요. 그렇죠.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이면 너무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서 2달 전, 석 달 전인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를 해라라는 것이 옛날 격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로 봤을 때에도 평균적으로 9월 달에는 약 2%포인트, 10월에는 약 2.5%포인트가량 벤치마크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9월, 10월에 고배당주를 투자해라라는 격언이 생겨난 건데요. 아쉽게도 12월 결산법인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배당의 기준일이 회사가 알아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분기 배당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비단 배당 투자는 9월, 10월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연중 내내 사시사철 하는 것이 배당 투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분기 배당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전에 우리가 공식처럼 여겨졌던 찬바람 불 때 배당주를 투자해라는 거는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인 고배당주는 뭐 은행, 증권이 될 텐데 최근 이 두 섹터는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좀 시세를 내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부장님, 결국에 종목이 될 텐데 어떤 네. 종목 보고 계셨어요? 보통 배당 네. 투자라고 한다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은행주, 금융주가 그렇죠, 네. 많이 떠오를 텐데요. 실제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네. 은행 지주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이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주주 가치를 충분히 높여놓은 회사고요. 그리고 고배당 종목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혜성과 같이 떠오른 업종이 있습니다. 증권업인데요. 증권주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하나의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자사주. 최근에 상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를 소각해야 된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상장 주식수가 떨어지게 되고요. 상장 주식수가 떨어지게 되면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EPS,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느니 자사주를 소각해서 EPS를 올려라라는 것이 네.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겨질 가능성이 높은데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금융주가 바로 증권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증권업 업종들도 떠오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증권사가 신영증권, 부국증권처럼 어떻게 본다면 약간 중소형 증권사가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금융주,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증권업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권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자사주 소각 의무도 짚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배당과 관련된 정책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것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법 개정안을 통한 주주가치 우대 정책, 네. 그리고 세제 개편안. 참고로 세제 개편안은 소득세법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 해준다든지 네. 이런 두 가지 트랙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얼마만큼 올려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변화의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차 상법 개정안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자사주를 갖고 있으면 뭐하니 소각해서 EPS를 올려줘라는 것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런지 최근에 4대 금융지주도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대 금융지주가 대략 한 2조 원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상법 개정안 중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정책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한간에서는 이렇게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 업종만 볼 게 아니라 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개별주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좀 기대되는 개별주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배당이라는 것이 양면의 칼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AI처럼 네.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이 고배당을 때릴까요? 때리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고배당을 때리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R&D 예산에 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규모 캐펙스 투자가 끝난 업종이 고배당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신주고요. 통신주 KT, SK텔레콤, LG U+3사를 3사를 공이 꼽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해킹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이런 매력도가 좀 저해될까 두렵기는 하지만 KT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양호한 편이고요. 연간 배당 수익률이 5% 내외인 통신주고요. SK텔레콤은 통신 본업뿐만 아니라 AI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LG U+는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통신업을 가장 먼저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유틸리티.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한전, 그리고 한전 자회사들을 꼽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츠, SK 리츠나 롯데리츠, 신한 알파리츠와 네. 같은 리츠 종목도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리츠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리츠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시장
리츠 시장은 해외와 다르게 좀 투명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네.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주주 가치를 높여라라는 것이 리츠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츠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 회사다 보니까 맞아요. 주주의 네. 개념이 약했었습니다. 이 리츠는 우리 건데, 이 건물은 우리 건데 왜 주주들을 가치를 우대해줘야 돼? 그러면서 리츠야말로 굉장히 주주 우대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크게 본다면 정보의 비대칭성, 미국에 있는 리츠, 일본에 있는 리츠는 공실률, 임대율 이런 네. 것들을 세세하게 공시를 하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공시를 안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공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많이 커지고 있고요. 리츠는 갖고 있는 현금 잉여금의 90%를 배당을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자한테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배당 가이드라인인데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자본 차익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리츠가 얼마 정도 배당을 할 거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명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리츠 종목들 대부분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리츠도 그렇게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리츠도 고배당 투자의 가장 강력한 키로 자리 잡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주 우대가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리츠 시장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분들의 외면을 받았는데 최근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금 코람코 더원 리츠가 올해 굉장한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된 요인을 짚어주실까요?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리츠 종목들 중에서 제가 네. 공모가를 상회한 리츠를 찾아봤더니 네.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신한 알파 리츠와 코람코 더원 리츠. 네. 예, 참고로 코람코 더원 리츠는 하나증권, 여의도에 있는 하나증권 빌딩을 기초로 해서 2022년에 설립된 리츠인데요. 이 회사가 뭘 잘했는지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리츠들은 건물을 임대할 때 파이낸싱을 해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매입하게 됩니다. 돈을 잘 빌렸어요. 네, 2022년에 5년 만기 고정 대출로 빌렸어요. 참고로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높아질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 리츠들은 3년 만기 변동부 금리로 많이 대출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코람코는 그 5년 만기 고정 대출로 빌린 게 신의 한 수였고요. 그리고 공실 관리를 위해서 꼼꼼한 임대인 관리라든지 건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착실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한테 각광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증권과의 임차가 11월에 만기가 되는데 다시 한번 임차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종목 말고 리츠주 안에서는 어떤 거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일단은 리츠주 개별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뭐 아무래도 제가 ETF 쪽에서 왔으니까 ETF 통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지만 일단은 SK 리츠 국내 최대 규모의 상장 리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오피스, 상업시설 등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SK 리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백화점이나 마트 관련된 리츠 중에서는 롯데리츠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건물을 잘 매입하고 그리고 개발을 잘하는 회사가 신한알파리츠니까 신한알파리츠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린 그 리츠들은 전부 다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그런 리츠들이니까 뭐 배당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좋아야겠죠. 신한알파리츠와 롯데리츠, SK리츠까지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고배당 관련 섹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시장을 대응할 만한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는 상법 개정안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9월 24일이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니까 이런 상법 개정안 모멘텀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시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저금리 시절입니다. 저금리 시절일수록 고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리츠와 같은 월세 받는 건물에 대한 매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니까 고배당
그리고 리츠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배당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통해서 그쵸, 네. EPS를 올리는 그런 행위, 영어로는 바이백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바이백도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고배당 더하기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는 방법이 좋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업에 좀 관심을 키워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